네, 안녕하세요. 그 상속과 구현에 대해서 익스텐소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선언을 갖다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지터리안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애니멀은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아서 사슴, 디어와 베지타리안을 구현을 하고, 네, 애니멀을 상속받고 베지타리안은 채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슴은 동물이기도 하고 채식을 한다. 뭐 그런 속성들을 다 받았으니까 상속으로는 애니멀을 쓰고 그다음에 구현으로는 베지타리안의 속성을 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해하겠지만은 상속은 단일 상속이기 때문에 애니멀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근데 또 베지타리안 임플리멘트 구현하는 것은 여기 코마에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중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나 결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속과 구현의 차이점, 거의 뭐 상속하고 유사한 개념, 두 개가 다 유사한 개념이지만 하나는 단일 상속이고 다른 것들은 다중으로 어떤 성질들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슴은 뭐 동물의 일종이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걸 상속받았으니까 동물의 속성을 사슴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또 사슴은 베지터리언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임플리먼트 받았으니까 상속과 비슷하게 베지터리언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어, 디어는 디어다. 맞죠? 디어는 디어예요. 사슴은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생성할 때 사슴을 만들어서 사슴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어는 오브젝트다.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객체들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뭐 교회에서는 아담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라고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다 오브젝트로 어, 내부적으로 상속을 받는 걸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 다음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볼까요? 여기서 디어 이서 디어가 없는 거죠? 이거죠? D는 디어인데 디어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사실 클래스의 선언이고 오른쪽 거는 생성자죠. 그래서 디어라는 것이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디어에서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 그 디어가 객체 D라고 그러고는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디어를 지칭하는 클래스 변수 D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은 사실 요 뉴해서 만들 때 한 번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어가 동물일까? 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언을 할 때 애니멀 A라는 것을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를 애니멀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처음에 어사인문을 써서 할당을 D가 A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 생성할 때 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컴파일 할 때. 폴리모피즘 얘기했었죠. 예. 문법적으로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요 A는 워낙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변수는 사실 같은 D라는 변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A를 타고 따라가서 D로 들어가면 결국 D에서 만들어 놓은 요 객체를 지칭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갖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멤버 변수, 메소드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베지타리언 V는 D다. 여기서 Deer is vegetarian이 이거죠? 네. 초식 동물이니까 초식 동물 V는 D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역시. 근데 이때도 역시 V는 D를 가리키는데 이 D가 결국은 뭐예요? 동일한 객체예요. 예. 이건 마치 클래스 변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는 변수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DAV는. 그리고 실제 객체는 이 변수에 어사인, 할당이 돼서 가리키게 되는데 결국 이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 O는 D다. 이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거시기로부터 유래됐으니까 그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이것도 얘기가 되고 근데 이 O는 뭘 가리키느냐면은 D를 가리키니까 D 따로 타고 들어가면은 생성된 D는 결국은 디어가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결국 디어 오브젝트를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폴리모피즘도 이제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다 맞습니다. 왜 디어를 클래스인데 뉴를 할 때 디어 이거 맞는데
여기가 가면 더 심각하죠. 여기서 보세요. 자, 인플로이 고용 피고용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인플로이가 피고용자죠. 직원이에요. 직원의 이름이 있을 테고 주소가 있을 테고 넘버 무슨 프라이빗 한 무슨 번호가 있겠죠. 4번 같은 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성자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메일 체크. 그래서 체크를 갖다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 체크 투 누구누구에게 어떤 주소로 보낸다 하고 지금 여기 뭐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메일 이메일로 해가지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걸 보내는 그러한 구문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시스템 프린터는 항상 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폼을 만들어서 직원 봉급 명세서를 이렇게 해서 발송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일 체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메일 체크에서는 메일 체크 투 누구에게 어떤 주소로 메일로 체크 월급을 보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한 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만들 때 상속을 받아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렇죠? 상속을 받아서 인플로이를 상속받아서 셀러리를 만듭니다. 이게 상속 개념보다는 사실 임플리먼트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예를 들기 위해서 셀러리가 인플로이를 상속받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좋은 사례 같지 않지만 아무튼 기능 중에서 셀러리가 또 인플로이를 포함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셀러리를 만들 때 인플로이를 할 때만 기능들 다 갖다 놓고 그 중에서도 메일 체크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임플리멘트로 하는 게 더 그렇죠?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 만들고 메일 체크하는데 메일 체크는 부모의 메일 체크하고 달라요. 부모의 메일 체크는 메일 체크 to get name 하고 셀러리를 무슨 어디를 쓴 여기는 없네. 예. 한 줄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호출이 되면은 셀러리에서도 불린 거다라고 하는 걸 한 줄이 더 있어서 어디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는지를 알 수 있게 지금 두 개를 만들었고요. 자, 실행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질문이에요. 셀러리 X라는 클래스 변수를 셀러리로 해서 여기 객체를 만들었죠. 생성자로. 그래서 셀러리를 객체로 만들어서 셀러리 클래스 변수 S에다 집어넣고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E는 인플로이먼트 클래스 변수인데 생성한 거는 셀러리를 갖다 붙였어. 생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두 개가 이제 다릅니다. 생성을 두 개를 다 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셀러리 객체인데 하나는 만들면서 셀러리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다 선을 갖다 붙였고 어사인을 했고 다른 하나는 E라고 부르는 인플로이에다 붙였어요. 자, 그래서 각각 S로 한번 메소드를 불러보고 E로 메소드를 불러보고 그랬어요. 자, 그럼 메일 체크 메소드는 셀러리에 있는 게 불려올까요? 아니면은 인플로이에 있는 게 불러올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셀러리고 이거는 하나는 둘 다 셀러리니까 셀러리가 불릴까? 아니면 이것은 인플로이로 했으니까 인플로이에 있는 걸 부를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느 게 더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네.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객체가 생성될 때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뉴가 할 때 객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할 때 뭘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셀러리를 만들어서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인플로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가 이제 인플로이가 된 것처럼 클래스 변수로 할당을 할 수 있지만 정체는 뭐예요? 정체는 생성할 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셀러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폴리모피즘에서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클래스 변수는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보면은 두 개가 불리는데 자, call using salary components. 그다음에 다음도 또 call mail check using employee reference로 불렀지만 내부적으로 실행될 때는 셀러리 클래스가 불린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써준 거예요, 그렇죠? 예, 할 때 여기서 메일 체크 셀러리 레퍼런스로 불렀고 하나는 인플로이로 바깥에서 써준 거고 실제로 이제 메소드가 여기서 실행이 될 때는 이제 내부 메소드는 보니까 둘 다 어떻습니까? 셀러리 클래스에서 불리고 두 번째 것도 셀러리 클래스에서 불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 타임이죠. 컴파일 타임이라는 것은 객체 실제적으로 컴파일 한번 실행이 되잖아요. 그때 만들 때는 new하고 만들어지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객체 자체는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서 만들어질 때 new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순간에 예, 요때 만들어진 거는 그냥 그 객체 그 생명체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S 또는 E라고 하는 변수에다 할당을 해서 쓰는데 그 변수들은 폴리모피즘을 갖고 상속관계가 있거나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 서로 가변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고 예, 써도 문제가 이렇게 없지만 그렇죠? 위에 어디 있죠? 예,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탄생되는 요것들이 언제 컴파일 될 때 뭐가 생성되어 있고 그걸 지칭하면서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그 오리지널 생명체, 오리지널 객체에 있는 내용들이 활용이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